여러분, 다이어트 해본 적 있으세요? 아침 거르고 점심은 조금만 먹고 저녁은 과일로 때우는데 체중계 바늘은 꿈쩍도 안 하는 황당한 상황 겪어보셨어요? 몸은 더 무겁고 기운은 없고 거울 속 내 모습은 예전보다 오히려 생기도 없고 축 처져 보이는 모습, 그래서 먹는 걸 더 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은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는 것 같은 거죠.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젊었을 때처럼 먹는 양 줄인다고 살이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몸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고장난 기계에 연료만 적게 넣는다고 잘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망가진 몸에 음식만 적게 먹는다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은 나빠지는 데는 10년, 20년 걸리지만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딱 한 달만 제대로 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혈압 수치가 바뀌고 혈당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몸이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을 쌓기만 하던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특별한 운동도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한 달 뒤 여러분은 체중계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바지가 헐렁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부터 여러분 몸을 완전히 바꿀 구체적인 방법을 아시게 되실 거예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이 안 빠지는 몸의 구조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해요. 살이 안 빠지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몸 상태가 문제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망가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살이 안 빠지는 몸에는 4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슐린이 계속 높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저장 호르몬입니다. 이게 높으면 몸은 계속 저장 모드예요.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쌓는 겁니다. 밥 먹고 2시간 지나도 인슐린이 높으면 몸은 지방을 절대 안 태웁니다. 둘째, 지방을 에너지로 못 씁니다. 우리 몸은 원래 2가지 연료를 쓸 수 있어요. 탄수화물이랑 지방. 그런데 오랫동안 탄수화물만 먹고 살면 몸이 지방 태우는 걸 까먹습니다. 마치 오른손만 쓰다가 왼손 쓰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요. 그래서 밥을 적게 먹어도 지방은 안 타고 근육이 먼저 빠지는 겁니다. 셋째, 간에 지방이 쌓여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여기가 지방으로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지방을 태우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간이 건강해야 살이 빠집니다. 넷째,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몸 곳곳에 염증이 있으면 붓기도 하고 대사도 느려집니다. 염증은 불난 집 같은 겁니다. 불 끄느라 정신없는데 청소를 할 여유가 있나요? 염증 잡느라 바쁜 몸은 지방 태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더 망가집니다. 적게 먹으면요? 지방 대신 근육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쓸 줄 모르니까 쉬운 근육부터 분해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굶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순해요. 이 4가지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인슐린 낮추고 지방 태우는 능력 되찾고 간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돼요. 나빠지는 데는 10년, 20년 걸려도 좋아지는 건 한 달이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아세요? 실제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 높은 사람이 설탕이랑 밀가루만 끊어도 2주 안에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이 간헐적으로 비우는 시간을 가지면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바뀝니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술이랑 탄수화물을 줄이면 4주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체중계 숫자보다 몸속 수치가 먼저 반응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살은 천천히 빠져도 혈관은 이미 깨끗해지고 있고 간은 이미 회복되고 있고 인슐린은 이미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한 달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주기가 대략 한 달입니다. 적혈구는 120일이지만 장세포는 5일, 피부세포는 28일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우리 몸의 구석구석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좋은 자극만 주면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들이 건강해집니다. 나쁜 자극을 끊으면 망가진 세포가 점점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질이 바뀌는 원리예요. 실제로 한 달만 제대로 해도 몸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단 것이 당기지 않아요. 허리둘레가 줄어들고 얼굴 붓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한 달 안에 시작됩니다. 물론 완전히 바뀌려면 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시작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한 달 전략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살 빼려면 적게 먹으면 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빠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춥니다.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다시 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계속 적게 들어오면 기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쓰는 에너지를 줄입니다. 이게 바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200칼로리를 태우던 몸이 900칼로리만 태우게 바뀝니다. 그러면 똑같이 적게 먹어도 안 빠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몸이 지방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비상식량이거든요. 기근이라고 판단한 몸은 지방을 꽁꽁 숨겨놓고 대신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굶어도 살은 안 빠지고 팔다리만 가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더 떨어집니다. 대사량이 떨어지면 더 적게 먹어야 해요. 더 적게 먹으면 또 근육이 빠지고요. 이렇게 반복되면 나중엔 하루 500칼로리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잘 먹다가 가끔 비우는 거예요. 몸에 충분히 영양을 주다가 특정 시간에만 비워서 지방을 태우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몸은 기근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간헐적으로 비우는 방법의 원리입니다. 계속 굶는 게 아니라 잘 먹다가 비워주는 거죠. 16시간 비웠다가 8시간 동안 제대로 먹습니다. 또는 하루는 보통으로 먹고 하루는 가볍게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대사를 유지하면서도 지방을 태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몸을 속이지 말고 몸의 리듬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사냥해서 잡으면 배불리 먹고 못 잡으면 굶었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루 세 끼 규칙적으로 먹는 건 현대에 만들어진 습관일 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주차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만드는 것. 지금까지 탄수화물만 태우던 몸을 지방도 태우는 몸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탄수화물을 확 줄입니다. 밥, 빵, 면, 떡, 과자 이런 거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한 몸은 절대 지방을 안 태우거든요. 쉬운 연료가 있는데 굳이 어려운 연료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대신 단백질을 충분히 먹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이런 거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거든요. 우리 목표는 지방만 빼는 거지 근육까지 빼는 게 아니니까 단백질은 꼭 챙겨야 합니다. 1주차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이틀 정도는 힘이 없고 머리가 멍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적응 중이거든요. 지금까지 탄수화물로만 에너지를 만들던 몸이 지방으로 만드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겁니다.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 쓰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3일째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몸이 가벼워지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가 확 빠진 걸 느낍니다. 이건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몸속 물이 빠진 겁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물이 같이 저장되거든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저장됐던 물이 빠지면서 2, 3kg가 쑥 빠집니다. 그리고 식욕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밥 먹고 2시간만 지나면 배고팠는데 단백질 위주로 먹으면 훨씬 오래 버팁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거든요. 혈당이 안정되면 배고픔도 줄어듭니다. 5일째쯤 되면 단계 덜 당깁니다. 처음엔 초콜릿이랑 빵이 미칠 듯이 먹고 싶은데 일주일만 참으면 신기하게 괜찮아집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신호입니다. 인슐린이 높을 때는 계속 단계 당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1주차에 빠지는 건 대부분 물입니다. 진짜 지방은 아직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몸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살 빼는 게 아니라 살 빠지는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1주차가 끝나면 이런 걸 느낍니다. 허리띠가 한 칸 들어갑니다. 얼굴이 갸름해집니다. 아침에 거울 볼 때 붓기가 없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이게 다 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주일을 해냈다는 거, 몸이 실제로 반응한다는 거, 이걸 느끼면 다음 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주차의 진짜 목표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지방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많이 망가진 사람일수록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능력 자체가 없거든요. 이걸 대사 유연성이라고 해요. 유연성이 높으면 탄수화물도 쓰고 지방도 쓰고 자유자재입니다. 그런데 유연성이 낮으면 탄수화물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확 줄이면 몸이 당황합니다.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급하게 근육을 분해해서 당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먼저 빠지는 이유입니다. 지방은 그대로 있고 팔다리만 가늘어지는 거죠. 이게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몸이 망가져 있으니까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첫째, 단백질을 더 많이 먹습니다. 하루 세 끼가 아니라 네 끼를 먹더라도 몇 끼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들어와야 몸이 근육을 분해 안 하거든요. 근육 재료가 충분하면 굳이 기존 근육을 뜯었을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운동을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무거운 운동 아니어도 됩니다. 스쿼트 10개, 벽 짚고 팔굽혀펴기 5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근육을 쓰면 몸이 알아요. 이 근육은 필요하구나. 그러면 근육을 분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일찍 시작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비교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운동한 사람은 근육 손실이 훨씬 적고 지방이 더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운동 자극이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를 켜주거든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근육을 지키고 스위치를 켜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살을 빼는 건 식사입니다. 무엇을 먹고 언제 비우느냐가 90%고 운동은 10%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먼저 빠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몸이 망가져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단백질 더 먹고 가벼운 운동하고 2주만 버티면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지방이 빠집니다. 2주차에 들어서면 몸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주차에는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2주차부터는 몸이 편해집니다. 이때부터 전략을 조금 바꿉니다. 단백질은 계속 챙기되 하루에 3-4번 나눠 먹습니다. 아침에 달걀 2개, 점심에 고기 1덩이, 저녁에 생선 1토막, 이런 식으로요. 왜 나눠 먹냐면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몸이 다 흡수 못하거든요. 나눠 먹으면 근육을 계속 보호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여전히 제한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점심에 주먹 하나 크기 정도는 먹어도 됩니다. 고구마 반 개, 현미밥 반 공기, 이 정도요. 왜냐하면 완전히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힘들거든요. 조금은 먹되 저녁에는 안 먹는 겁니다. 2주차의 핵심 전략은 간헐적으로 비우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4시간 비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 7시에 밥 먹고 화요일은 물만 마시고 수요일 아침에 다시 먹는 거죠. 이렇게 하루를 비우면 몸이 완전히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걱정되실 수 있어요. 하루를 굶는다는 게 걱정이 되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주차에 몸이 적응했거든요. 지방을 태울 줄 아는 몸은 하루쯤 안 먹어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요.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확실합니다. 허리둘레가 줄어듭니다. 바지가 헐렁해집니다. 얼굴선이 살아납니다. 이게 다 진짜 지방이 빠지는 신호입니다. 1주차에 빠진 물이 아니라 실제 지방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초 대사량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고 완전히 굶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비우기 때문입니다.
몸은 기근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2주차가 끝나면 확실히 느낍니다. 몸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고 안 맞던 옷이 맞습니다. 거울을 봐도 달라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느낌이 들면 나머지 2주는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달 동안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3가지 있습니다. 설탕, 밀가루, 술. 이 셋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먼저 설탕.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폭발합니다. 혈당이 폭발하면 인슐린이 폭발하게 되죠. 인슐린이 높으면 절대 지방이 안 빠져요. 그리고 설탕은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먹으면 계속 당깁니다. 뇌가 설탕에 길들여지면 일주일 노력이 하루 만에 무너집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는 설탕이랑 똑같아요. 빵 한 조각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특히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면, 과자는 설탕 먹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밀가루도 중독성이 있어요. 빵 한 조각이 2조각 되고 2조각이 한 봉지가 됩니다. 술은 더 심각합니다. 술은 간에서 제일 먼저 처리됩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술부터 처리해요. 그동안 지방은 쌓이고 당 조절은 안 되고 염증은 올라갑니다. 게다가 술 마시면 식욕이 폭발하잖아요. 안주 먹고 라면 먹고 다 무너집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인슐린을 폭발시키고 중독성이 있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는 게 더 위험합니다. 아예 안 먹으면 몸이 적응하는데 조금씩 먹으면 계속 당기거든요. 실제로 한 달 동안 이 3가지만 끊어도 몸이 완전히 바뀝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염증이 줄어들고 간이 회복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이 빠집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대체할 게 많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면 과일을 조금 드세요. 빵이 먹고 싶으면 고구마를 먹습니다. 술이 필요하면 탄산수를 드세요. 처음엔 허전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한 달만입니다. 평생이 아니라 딱 한 달. 한 달 동안만 예외를 안 만드는 겁니다. 생일이어도 모임이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안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예외를 만들면 2번째 예외가 생기고 결국 무너지거든요. 한 달 뒤에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한 달 뒤엔 별로 안 먹고 싶어진단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건강해지면 건강한 걸 원하거든요. 이게 바로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3주차에 들어서면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빠지고 어떤 사람은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성공했나 확인해 보세요. 거울을 보고 얼굴선이 살아났는지, 허리 사이즈가 줄어들었는지, 팔다리에 힘이 생겼는지요. 그리고 체중계만 보지 말고 몸을 만져보세요. 배가 단단해지고 허벅지가 탄탄해졌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성공 신호입니다. 성공 신호가 보이면 속도를 높입니다. 24시간 비우는 걸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월요일 1번, 목요일 1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지방이 더 빨리 빠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미 적응했거든요.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생겼으니 더 자주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신호가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중은 빠지는데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더 찹니다. 이건 근육이 빠지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몸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는 2주차 전략으로 돌아갑니다. 단백질을 더 먹고 24시간 비우는 건 일주일에 1번만 하고 가벼운 운동을 더 자주 합니다. 그리고 2주 더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건 더 굶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이 안 빠진다고 더 적게 먹으면 근육만 더 빠집니다. 반대로 단백질 더 먹고 운동 더 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게 답입니다. 3주차쯤 되면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살 빠졌다고, 얼굴이 갸름해졌다고, 옷이 잘 맞는다고, 이게 바로 확인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변화거든요. 4주차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한 걸 계속 유지합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몸이 안정화되는 시기거든요. 급하게 무리하면 요요가 올 수 있어요. 그냥 3주 동안 했던 걸 반복합니다. 4주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혈압, 혈당, 중성지방, 간 수치. 이 수치들이 한 달 전보다 좋아져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몸속 수치가 중요해요.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 몸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체중은 3에서 5kg 빠졌을 수 있고 안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체중이 아닙니다. 혈압이 떨어져 있습니다. 고혈압약 먹던 사람도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줄고 혈관이 깨끗해졌거든요. 혈당도 떨어집니다. 지방간이 개선됩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간이 건강해지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피로가 덜하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몸을 유지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노력해서 얻은 이 몸을, 이 상태를 잃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찹니다. 옷이 잘 맞고 거울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 느낌을 알면 다시는 빵, 설탕, 술을 먹고 싶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한 달 다이어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 달 동안 몸을 바꿔놓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몸이 원하는 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은 건강한 음식을 원하거든요. 여러분, 한 달은 기적의 기간이 아닙니다. 몸이 반응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 몸은 똑똑해서 좋은 자극을 주면 빠르게 회복합니다. 나쁜 자극만 끊어줘도 스스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살이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인 거죠. 망가진 몸을 고친 거예요. 고장난 기계를 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작동합니다.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유지하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지금이 시작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허리둘레가 늘었을 때, 바지가 안 맞을 때, 계단 오르기 힘들 때, 건강검진에서 경계 판정 받았을 때, 이럴 때 시작하세요. 더 망가지기 전에 고치는 겁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답해줍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여러분은 선택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할지 예전으로 돌아갈지 대부분은 유지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몸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